더운 날인데도 부모님이 물을 찾지 않으신다면 괜찮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의 탈수는 목이 마르다는 말보다 먼저 입안이 마르고 기운이 떨어지고 평소보다 소변이 줄거나 어지러운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과 더위로 잃는 수분이 늘어나는데 마시는 양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면 몸의 균형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마름만 기다리지 않고 가족이 식사와 생활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탈수의 단서 5가지와 안전하게 다음 행동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신호만으로 탈수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변 색 하나, 피부 상태 하나, 갈증 하나를 검사처럼 사용하지 않고 평소와 다른 변화가 반복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을 제한 중인 분은 이 영상의 숫자를 따라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료진 지침을 가장 먼저 따라야 합니다. 탈수는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발한, 열이 나는 질환, 설사나 구토가 겹치면서 수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청과 수분 변화에 적응하는 반응이 늦어질 수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냉방이 부족한 집에서 혼자 지내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걱정되어 물을 일부러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용 중인 이뇨제나 일부 혈압약, 진정성 약물 등은 더위와 탈수 상황에서 어지러움이나 혈압, 체액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더운 날에 물을 많이 마시라는 한 문장이 아니라 더위에 노출된 시간, 땀과 배변 상태, 실제로 마신 양, 평소와 다른 증상을 한 묶음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찰 신호는 입안이 마르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는 변화입니다. 혀나 입안이 자주 마르다고 말하거나 식사할 때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고 평소 하던 일을 조금만 해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안 건조는 약물이나 입으로 숨 쉬는 습관, 당뇨 같은 다른 이유로도 생길 수 있고 피로와 어지러움도 수면 부족이나 빈혈, 혈압 문제처럼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말랐으니 탈수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신 어제와 비교해 달라졌는지, 더운 날에 심해지는지, 소변량 변화나 설사구토와 같이 나타나는지 기록해보세요. 어르신 본인이 표현하기 어려우면 물컵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식사와 대화가 평소보다 느려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 신호는 소변의 양과 횟수가 평소보다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거나 하루 종일 소변이 거의 없고 색이 진해진다면 탈수나 다른 건강 문제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변색은 음식, 약, 아침, 첫 소변, 땀을 많이 흘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색 하나만으로 수분 상태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번 화장실에 갔는지, 양이 크게 줄었는지, 설사나 구토가 있었는지를 간단히 적어두면 진료 때 도움이 됩니다. 소변이 적은데 어지럽고 기운이 없거나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물도 마시지 못한다면 집에서 색을 더 지켜볼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증상이 겹칠 수 있으므로 소변 기록을 가지고 의료진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살필 것은 물이 빠져나갈 상황이 있었는지입니다. 땀을 많이 흘린 날, 열이 난 날, 설사나 구토를 한 날에는 수분 손실이 커집니다. 반대로 더위가 심하지 않아도 식욕이 떨어지고 물이나 국을 거의 먹지 않았다면 섭취 감소만으로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물을 줄였거나 혼자 지내며 컵을 채우기 어려웠거나 삼키기 불편해 마시는 것을 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용약 중에는 소변량과 체액, 혈압, 땀, 천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용약을 보고 가족이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바꾸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운 날 어지러움이나 소변 변화가 생겼다면 약 봉투와 증상 기록을 함께 들고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확인하세요. 수분 제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남들처럼 더 마셔라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어설 때 어지럽고 평소보다 집중이 흐려지는 변화를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잠깐 멈추거나 걸음이 불안해지고 대화의 반응이 평소보다 느려지거나 낮 시간에도 유난히 축 처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탈수뿐 아니라 저혈압, 감염, 저혈당, 약물 영양, 뇌혈관 문제 등 여러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나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탈수로 넘기지 말고 즉시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지러운 분을 혼자 화장실에 보내거나 급히 일으키지 말고 앉거나 누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안전하게 이동하되 의식이 흐리거나 구토를 반복하거나 물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에서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마십시오. 증상이 계속되거나 반복되면 그날의 더위, 수분 섭취, 소변, 복용약을 정리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예방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평소 깨어있는 시간에 물이나 수분이 있는 음료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을 제한 중이면 양을 늘리기 전에 의료진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시간에는 외출과 무리한 활동을 줄이고 커튼과 냉방으로 집안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선풍기는 아주 더운 환경에서 냉방을 대신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내 온도와 몸 상태를 함께
함께 보아야 합니다. 셋째, 혼자 사는 부모님이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에게는 하루의 안보 확인을 정해두세요. 물을 드셨는지, 시원한 곳에 있는지, 평소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묻는 짧은 통화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과 술이 든 음료를 물처럼 마시게 하기보다 개인의 질환과 의료진 권고에 맞는 수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집에서 관찰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깨우기 어렵고 실신하거나 쓰러졌거나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면서 이상 행동과 경련이 나타나거나 소변이 거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다면 즉시 119 또는 응급의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심한 열 관련 질환과 중증 탈수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물이나 음료를 입에 넣으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의식이 분명하고 삼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마시게 하지 말고 주변의 열을 피하고 안전한 자세로 기다리며 119의 안내를 따르세요. 열이 조금 내렸다고 안심하거나 소변색만 보고 집에서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응급 신호가 아니더라도 구토와 설사가 계속되거나 어지러움 소변 감소가 이어지면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자가 진단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목마름만 기다리지 말고 입안 건조, 기운 저하, 소변량, 어지러움, 집중 변화가 평소와 다른지 기록하세요. 둘째, 더운 시간을 피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생활을 만들되 수분 제한이 있는 분은 의료진 지침을 우선하세요. 셋째, 변화가 반복되거나 설사구토 발열, 소변 감소, 낙상 위험이 함께 생기면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갈증이 없다는 말이 언제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대로 한 가지 단서만으로 탈수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움은 물의 양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달라진 순간을 알아채고 안전하게 기록해 의료진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물을 드셨는지만 묻지 말고 더운 곳에 오래 계시지는 않았는지, 소변과 기운은 평소와 같은지, 어지럽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세요. 건강한 여름은 목마름이 오기 전에 작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